안녕하세요, 태우쌤입니다. 며칠 인강을 못 올렸죠. 개인적으로 좀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그거 좀 한다고 인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보통 하루에 하나 정도 올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하루에 하나 올리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이제 녹화하고 또 올리고 편집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편집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편집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인강하는 내용을 모르면 어디서 어떻게 잘라서 붙여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고서는 편집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편집도 제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편집하는 스킬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뭐 이것저것 좀 많이 해서 올리고 싶은데 아직까지 초보자 수준입니다. 편집하는 수준은. 하루에 하나 못 올리는 경우가 많죠. 저번 주는 이제 그 시험 때문에 하루에 하나씩 꼬박꼬박 올렸는데 저번 주 시험 치신 분들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다들 잘 보셨나요? 제 인강 좀 들으시고 도움이 됐으면,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아니면 이제 이번에 또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인강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인사말은 대충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센터 드릴과 스냅링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축을 그릴 때 우리가 꼭 표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요도가 올라가죠. 근데 알고 보면은 뭐 문자 몇 개, 글자 몇 개인데요. 자, 그 전에 이제 센터 드릴 좀 이야기를 하면 센터 드릴 우리 KS 규격집 47번에 보면 센터 구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47번에 센터 구멍이라 나와 있는데 이 센터 구멍이 뭐냐면 센터 드릴에 의한 구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 드릴에 의한 구멍이 A형, B형, C형이 있어요. A, B, C형이 있는데 저희는 쓰는 게 A형 아니면 B형을 씁니다. C형은 잘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A형일 때는 요렇다, B형일 때는 요렇다 이렇게 모양을 나타내 주는데 요거 여러분들 좀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요게 B형이에요. B형을 이렇게 딱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센터들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각도 잡고 자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앞 모양까지는. 근데 여기서 올라오면서 여기에 각도가 하나 더 생기죠. 하나는 60도고 하나는 120도에서 각도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요렇게 올라와서 여기 한 번 더 꺾어지는 게 B형 타입이에요. 그래서 실제 물건도 이렇게 생겼어요. B형 타입도 이런 식으로. 자 여기 120도 되어 있고 여기 시타 값 여기 60도겠죠. 우리 센터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죠? 여기 B 타입입니다. 그래서 요 놈으로 축의 끝에다가 구멍을 뚫으면 요렇게 모양이 생겨서 실제 축의 센터 구멍은 요 모양이 생긴다 이거죠. 그죠? 얘가 드릴이니까 요 드릴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으면 요 모양이 생깁니다. 다음 A형 볼까요? A형은 요렇게 생겼어. A형은 심플하죠. 여기가 30도로 되어 있죠. 그죠? 드릴 날끝각은 120도니까. 자, 그래서 센터 드릴은 여기까지가 드릴입니다. 여기 홈 있는 데까지만. 이 뒤에는 드릴이 아니에요. 몸통이지. 그래서 여기 홈 있는 데까지만 드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각도를 갖고 있는 게 A형입니다. 센터 구멍은 센터를 지지하기 위해서 뚫는 구멍이죠. 센터는 어디다 쓰는 건가요? 선반 작업할 때 긴 환봉이 끝이 떨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센터를 이용해서 끝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센터의 종류는 뭐 베어링 센터, 일반형 센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거기까지 얘기하면 또 공정법까지 또 넘어가니까. 일단 축은 길수록 어떻게 해요? 센터 구멍은 필수로 들어가죠. 그래서 센터 구멍을 뚫는 기준은 보통 축의 직경에 그러니까 직경의 3배 이상의 길이를 갖고 있으면 센터 구멍을 무조건 가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축의 파이 수보다 길이가 3배가 길어지면
센터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거진 다 센터 구멍 작업을 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센터를 가지고 이 센터라는 공구를 가지고 축에다가 센터 구멍을 뚫게 돼요. 자, 그럼 센터 구멍을 뚫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표시를 해줄 때 어떻게? 요렇게 있는 A형으로 뚫었느냐, 혹은 여기에 있는 B형으로 뚫었느냐에 따라서 A형이나 B형을 표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센터 구멍 표기를 하게 되면, 뭐, 여기 R형도 있네요. 여기 아래 요거 잘 보시면 되죠. 요거 나와요. 요거 나와요. KSBA 통칙 ISO 6411 1이 어디 갔네? 6411-1인데? 요건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6411-1인데? 자, 그래서 여기 B라고 나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게 아까 위에서 봤던 형이에요. 형. B형. 얘가죠. A형. B형. 아까 우리 봤잖아요. C형. 계속해서 R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센터 그릴 일반적으로는 A형 아니면 B형으로 많이 씁니다. 자, 여기는 이거 좀 이상하네. 옆에 걸로 설명할게요. 품번 기호죠. K수 규격 번호죠. 여기까지가 K수 규격 번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B하고 2.5의 슬래시 8이 요게 뭐냐면 센터들이 규격이에요. 얘가 센터들이 규격인데 요게 B형 쓴 거래요. B형. 이게 B형 쓴 겁니다. 자, 이게 B형 이래 되고요. 2.5와 8이 있죠. 이제 요거 알아볼 건데 2.5와 8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B형이죠. 우리 아까 밑에 적기를 어떻게 적었냐면 B 2.5 슬래시 8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럼 이 2.5는 뭐냐면 이거예요. 지름값 D를 얘기합니다. 호칭 지름 D 되어 있죠. 이거 쭉 내려가면 2.5 보이시나요? 그죠? 2.5 있죠? 그럼 요거 됐죠? 8은 어떤 거냐? 8은 이거 D1값 얘기하는 거예요. 각도 얘기하는 겁니다. 각도가 들어간 깊이값 D1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결국 센터 드릴의 앞쪽에 있는 요 파이수와 이 각도에 대한 최대 파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각도에 대한 최대 파이수. 즉 뭐예요? 얘가 축인데 축이 뚫을 때 처음에 파이수랑 축이 구멍을 뚫리고 난 다음에 가장 큰 파이수 두 개를 작성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A형 쓰면 어떻게 될까요? A형 쓰면 그냥 A죠. 만약에 2.5로 뚫었죠? 2.5 그죠? A형에서 만약에 2.5로 뚫었잖아요. 슬래시 2.5로 뚫었으면 5.3이네요. 5.3 이렇게 적어주시면 끝나요. 요거 보고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보통 근데 A형은 이렇게 안 적고요. A형은 어떻게 적냐면 A 적고 2짜리 씁니다. 2짜리. A형은 보통 2짜리 쓰고 D 값은 D1 값 없습니다. A형은 D1이 아니고 D 값입니다. 요게 올라가는 거예요. 2 슬래시 4.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슬래시는 앞에 치수 뒤에 치수 구분해 주는 거죠. 요게 A형 타입, 뒤에 있는 게 B형 타입입니다. 자, 그래서 요 치수만 보면 되겠죠. 자, 센터 구분 표시 방법. 단 규격에는 KSA ISO 6411-1에 따른다.
센터 구멍의 도시와 기호에 대한 지시 방법은 이렇게 따르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센터 구멍 표시할 때 이렇게 하십니다. 보통 지시하고 위에 따내죠. 그래서 KSA ISO 6411-1이라고 적죠. 이렇게. 그리고 요 밑에다 적는 거야. 한 줄 넘겨서 B 해도 되고 A 해도 되고 어느 걸 쓰든지 상관없죠. 방금 위에서 했던 거 그냥 그대로 여기다 적어 주시는데, 우리 B 뭐 했죠? 2.5 했죠? 2.5 슬래시 8. A형일 때는 2 했죠? 슬래시 뭐였죠? 4.25였나요?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뭐 이게 되든 이게 되든. A형일 때는 요렇게, B형일 때는 요렇게. 자, 근데 옛날 도면 있어요. 옛날 도면. 혹시라도 이런 도면 보셨나요? 요렇게 이제 센터 구멍 지시하면서 이렇게 지시대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런 거 있어요. KSB 0410. 자, 요건 B예요. B. A가 아니고. 여기다가 그 각도 들어가는 거 있어요. 60도. 각도 있었잖아요. 60도 적고, 그 다음에 뭐 B형 2 하든지 2.5 하든지, 그리고 여기 보면 양단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혹은 끝단, 이런 경우 덜어 있거든요. 도면에. 요건 뭐다? 예전 거다. 이건 예전 표현 방법이에요. 예전 표현 방법을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최근에 있는 방법으로 쓰자는 거죠. 자, 계수교육 변경된 방법으로 쓰면 이렇게 쓰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가장 알맞는 방법이 이거예요. 자, 요겁니다. 요거 그냥 그대로 보고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 계수교육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요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뭐 규격은 이렇게 적는다고 쳐요. 이렇게 적는다고 치는데, 센터 구멍 필요 여부에 따라서 센터 구멍을 필요한 여부, 그러니까 도시된 상태로 다듬질 되었을 때 이제 이 얘기인데, 자, 센터 구멍 규격 번호 및 호칭 방법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렇게 쓰는데, 자, 규격 번호 호칭 방법 우리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데, 여기 잘 보면 남겨둔다, 남아 있어도 좋다,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호를 여기다가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기호를 넣게 되죠.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기호가 이 기호 아니면 이 기호일 거예요. 그죠? 남겨둔다 보통, 혹은 남겨두지 않는다. 남아 있어도 좋다는 그냥 화살표 여기다 그냥 바로 뽑으면 되니까 굳이 이렇게 기호를 넣을 필요는 없죠. 자, 기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기호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제 센터 구멍 뚫으면 센터 구멍이 남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센터 구멍 남겨둔다, 요 형태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뭐 남아 있어도 좋다 해도 상관없고요. 뭐 같은 얘기죠. 남겨두는 거랑 뭐 남아 있어도 괜찮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고, 남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는 센터 구멍에 대해서 여기다가 별도의 처리를 해서 구멍을 막아버리는 얘기거든요. 그냥 막는 것보다는 그냥 남겨둔다로 통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규격 번호랑 호칭 방법이랑 작성을 해 주시면 되죠. 우리 그 교재, 인벤트 교재 보면 정말 잘 나와 있거든요. 여기 몇 페이지냐면 53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530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센터에 대해서 위에 설명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센터 구멍 종류 해갖고 1종일 때 60도, 2종일 때 75도, 3종일 때 90도가 있는데, 이 60도에는 A형, B형, C형, R형이 있고,
75도에는 A, B, C, 90도도 마찬가지 똑같고요. 자, A형 특징 못대기부가 없고 BC형은 못대기부가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그림 봤던 거 요거 있죠? 여기 딱 꺾어지잖아요. 여기 이게 BC형이 여기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R형은 곡선 부분에 곡률 반지름 R이 표시된다. 우리는 뭐 R형 안 쓰니까 넘어갑시다. 그리고 센터 구명 표시, 그러니까 방법이죠. 제도 방법인데 우리는 일단 남겨둔다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남겨둔다라고 이것으로 사용을 하고요. 자, 남겨둔다 쓸 때는 여기 축의 끝선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남겨둔다. 자, 그리고 여기 기호 그리는 거 나오죠? 자, 기호 그리는 거 요거 있죠? 거리값 4에 폭 5에 각도는 60도.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선의 굵기는 0.35예요. 여기 뭐죠? 노란색이죠? 우리 노란색을 0.35로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노란색이 두 가지 쓰죠. 문자하고 수문선하고 쓰잖아요. 수문선 쓰면, 잘못 쓰면 여기 중간에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얘는 바꿀 때 문자로 바꿔줘야 되겠죠? 문자로. 그죠? 자, 얘는 그러면 문자로 쓸 거예요. 됐죠? 자,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릴 거고, 자, 요거는 나중에 캐드에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예전의 표기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여기 나오는 내용. 자, 센터 각도 60도, A형 쓰고 드릴 2, Y 양단 해서 KSB 0410 혹은 요렇게, 여기에는 뭐예요? 구멍 남겨둔다, 남겨두지 않는다. 뭐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기호는 요렇게 남겨둘 때는 여기 끝에다가, 남겨둘 때는 여기 붙여야 되고, 남겨두지 않을 때는 여기에서 한 2mm 정도 띄웁니다. 자, 요게 차이. 남겨둔다, 남겨두지 않는다. 자, 근데 우리는 요즘에 새로 나온 법은 어떻게 한다? 요렇게 표기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렇게 했지만 요즘엔 요렇게 한다고요. ISO 바뀌면서. 그래서 요렇게 표기하면 다 끝나요. 자, 표면 거칠기까지. 이해가죠? 그죠? 왜 Y냐? 여기 왜 Y죠? 여기 왜 Y죠? 나중에 여기 센터가 이렇게 꼽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센터가 꼽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꼽혀 있는 센터를 기준으로 얘가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가 Y 돼야 되는 거죠. 꼽혀 있는데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Y로 줍니다. 표면 거치기까지 넣어주시고 중간에 콤마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 슬래시는 뭐예요? 앞쪽 드릴과 뒤쪽 드릴의 간격이죠. 자,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나와 있죠. 자, 351페이지까지 계속 이어지고, 남겨놓지 않는다에 대한 표현. 자, 이게 센터 드릴이죠. 보이시죠? 얘가 축이에요. 얘가 축이죠. 축이 지금 요래 생긴 걸, 여기에다 구멍을 살짝 뚫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센터 드릴로 여기를 살짝 구멍을 뚫어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센터 드릴이잖아요. 그죠? 요 끝이 여기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렇게 센터 드릴로 구멍을 뚫어 놓고 실제 여기다가 구멍을 더 뚫고 싶잖아요. 아니면 여기다 탭을 찍고 싶잖아요. 그럴 때 다시 탭이 들어가든지 드릴이 들어가서 구멍을 넓히거나 그런 작업을 합니다. 일단 센터 드릴로 초기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축은 무조건 양쪽이 센터 드릴로 작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표기법이 있는데 우리 방금 다 배웠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 설명드릴게요. 주의해야 될 사항. 자, 주의해야 될 사항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축이 있죠. 자, 축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축 번호가 4번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키 꽂히고 뭐 축이 이렇게 모양 나오고, 이쪽에는 어떻게 되나요? 요렇게 돼가지고 축이
여기 나사가 쳐지겠네요. 그죠? 나사가 있죠. 자, 그리고 이쪽 축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또 나사가 만들어지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센터 드릴을 어디다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여기가 1번이고요. 여기가 2번이에요. 자, 센터 드릴 어디다 표현해야 될까요? 1번에다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2번에다 표현해야 될까요? 센터 드릴 표현한다면. 자, 이걸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걸 설명하고 싶어서. 해답도를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 해답들이 틀린 거예요. 이거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왜 틀렸는지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이 센터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남겨둔다라는 기호죠.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센터들을 남겨둔다. 그죠? 자, 근데 우리 기준, 도면 그릴 때 기준 어떻게 되죠? 우리 도면은 뭐예요? 그릴 때? 뭘 기준으로 하죠? 완성된, 그죠? 제품이 완성된 걸 기준으로 그리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가공하는 공정에 따른 도면도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면을 그릴 때 최종 완성품을 기준으로 그려요. 그죠? 완성품을 그리는 기준으로 그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나사가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그죠? 요거 나사죠. 자, M5짜리 나사가 있어요. M5짜리 나사를 여기에 만들려면 첫 번째 공정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처음에 우리가 센터 드릴로 방금 우리 사진으로 본 거요. 자, 여기 센터 드릴로, 자,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구멍을 내요. 그죠? 이렇게 살짝 구멍을 내어 놓고, 이렇게 살짝 구멍을 내 놓고, 이게 살짝 구멍 내는 게 이게 센터 드릴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 사진에 보는 거와 같이 이렇게 센터 드릴로 살짝 뚫어요. 축의 끝에다가. 그래야지 얘가 회전하고 있는 물체를 실제 드릴이 쫙 와서 여기 구멍을 딱 정센터를 딱 맞춰서 빡 뚫고서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드릴 작업을 하면 이게 이제 기계 공작법하고 연관이 되는데, 여기다가 센터 드릴을 이렇게 뚫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센터 드릴 뚫고, 우리 나사 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얘가 5mm 나사면 여기 있는 드릴, 요 드릴 값은 5mm가 되면 안 되죠. 5mm보다 조금 작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여기 탭을 만들죠. 이 아래쪽에다가. 그죠? 5mm보다 조금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드릴이 4.5가 들어가든지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센터 드릴 만들고, 드릴을 만들어서 드릴로 뚫어버립니다. 그죠? 4.5로.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센터가 남아있나요? 드릴이 지나가면서 이 센터 드릴 자리가 남아있나요? 어떻게 되죠? 없어지죠. 그죠? 얘가 지나가 버리면 센터 드릴 자리가 없어지고, 여기 뭐만 남죠? 여기 살짝 끄트머리에 모여요. 못따기 형태로 이런 것만 하나 남잖아요. 드릴이 관통돼 버리니까. 드릴이 지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뭐예요? 여기를 센터 드릴을 있어도 돼라고 표현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센터 드릴 있나요? 없어요. 없죠. 그죠? 센터 드릴 없잖아요. 구멍 뚫어 버렸는데 센터 드릴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나사 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면 여러분 이거 틀립니다. 이렇게 축에 구멍이 뚫리고 축에 나사가 뚫리는 곳에는 센서들을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센서들을 표시를 한다면 어디다 해야 되느냐면 여기다가 해야죠. 여기. 그죠? 센터들을 표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센터들 모양을 이렇게 그리지는 않아요. 이거는 안 한다고요. 뭐만 하죠? 기호만. 센터들 있어도 된다는 기호만 뽑아내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KS A
ISO 6411-1 그리고 A형 2에 슬래시 4.25 하고 공차 Y 이렇게 주면 돼요. 그죠? 반대편에는 잘못 들어간 거예요. 저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들어와야죠. 여기 이쪽에. 아시겠죠? 바깥쪽에 뭔가 이렇게 나사가 치는 거는 센터 드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사 치면 나사 그냥 쳐지면 돼요. 뭐 M12짜리 나사 만들면 되죠. 이거 뭐 선반으로 쭉 지나갈 텐데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저쪽에서 봤던 건 뭐예요? 여기에다가 구멍이 이렇게 뚫어버리잖아요. 드릴로. 그러면 센터 드릴 자체가 없어진다니까. 근데 센터 드릴이 없어졌는데 거기다가 센터 드릴 포기하면 안 되죠. 그죠?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 도면을 작성을 하는데 완성된 제품을 기준으로 도면을 작성하는데 그 제품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에 센터들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 뭔가 잘못됐을 거예요. 이거 뭐 그리면서 착각을 했을 수도 있고 인쇄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여기로 오는 게 정상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센터들을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캐드를 이용해 가지고 자 캐드 화면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제가 미리 이렇게 작업해 놓은 게 있어요. 이제 편심 저기 뭐야 일반 이제 동심축 작업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이제 요걸 기준으로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가 센터들을 표현하든 뭐 여기다 표현하든 어느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나사가 들어가면 얘기가 틀려지는데 지금 두 군데 다 지금 나사가 없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표현하시면 되는데 표현하려고 그러면 아마 요게 이제 그 우리 데이텀이 여기가 걸리죠. 선 이제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얘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쁘잖아요. 걸리면. 자, 걸리는 게 보기가 안 좋으니까 얘를 조금 옮겨 주셔도 돼요. 여기 있는 걸 옮기든 저기 있는 걸 옮기든 뭐 조금만 옆으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지정해서 살짝 이렇게 당겨 주면 되죠. 직접 켜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따 내려갈 거예요. 밑으로. 아니면 뭐 위로 올라가도 되죠. 위로. 만약에 걸린다 그러면 꼭 이걸 밑으로 뽑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규격집에 보면 이렇게 놨어요. 기호 있고 규격 번호 호칭 한번 이렇게 뽑아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뽑으면 어떻게 뽑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뽑죠. 그죠? 근데 얘가 위로 가나 밑으로 가나 뭔 소용이 있어요?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돼가 있으면 이 공간이 좀 되면 얘를 밖으로 좀 뽑아서 그 안에다가 만들면 되고요. 영 자리가 안 나와서 좀 이상하다 그러면 위로 뽑으세요.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봐야 될 건 이제 요거 있잖아요. 센서들을 만드는 방법. 여기 보면 좀 확대를 해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호선 굵기 0.35로 해서 5만큼 띄우고 4만큼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걸로 만들면 60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자, 보세요. 라인으로 자 5짜리 선을 하나 긋습니다. 5짜리 선을 하나 긋고요. 그리고 4만큼 가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중심선 하나 잡아서 중간점을 잡아서 이렇게 선을 걷는데 이 선을 60도니까 30도로 이렇게 선을 그으시면 돼요. 30도로 그었죠. 그죠? 그리고 요 가는 거리 값이 4란 말이에요. 그래서 옵셋 4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교차점 만나잖아요. 이 잘라버리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치수 넣어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는 5고 여기는 4잖아요. 그죠? 근데 미러해서 요거 뒤집으면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치수를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이게 4가 안 나와, 5가 안 나와요. 4.619 이렇게 나온다고요, 모양이. 그래서 5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좀 안 맞아요. 혹은 각도는 60도가 맞아요. 30도를 우리가 아까 보냈기 때문에 각도는 60도가 맞는데 이게 각이 안 맞는데, 우리가 뭐 시험 채점할 때 이거를 각도기로 재서 각을 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모양이 60도에 맞게끔만 이렇게 잘 그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그냥 하나 그리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요 모양대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라인 해서 중간점 잡아서요, 대칭으로 이렇게 좀 약간 길게 뽑아 갖고 30도로 선을 하나 그립니다. 엔터. 자, 여기서 옵셋 4만큼 하면 되죠. 4만큼만 나오면 되니까. 잡혔잖아요. 끊어 주시면 돼요. TR로. 이거 지워버리고. 이거 뭐예요? 뒤집죠. 밀러로 뒤집고 얘 두 개 잡아서 문자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끝나요. 이게 기호입니다. 이게 기호. 이렇게 기호 그렸잖아요. 여기에서 라인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밑에 이게 있다면 걸리니까 대충 이 정도로 해서 60도로, 왜 그러냐면 이렇게 뽑아 주시면 돼요. 60도로. 이해 가시죠? 혹시라도 이게 또 걸리겠다 싶으면 옆으로 이만큼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 뽑을 때 뭘로? 지시선으로 뽑을게요. L이 안 쓰고 우리 요 지시선으로 두 줄 들어가야 되잖아요. 두 줄. 이제 L이 해서 중간에 또 선 그어도 상관없는데, 그게 귀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60도로 뽑으셔서 여기에 찍고요. 자, 여기다가 대문자 KS 띄우고, A 띄우고, ISO 띄우고, 6411-1 엔터 치우고, 자, 그리고 A, 저는 A를 주로 많이 쓰거든요. B 잘 안 쓰거든요. 한 칸 띄우고 2 슬래시 4.25 요까지만 넣어주면 되죠. 엔터 치면 밖에다가 마우스 바탕화면에다가 마우스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되니까. 자, 자리 정렬은 지금 좌측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들어가죠.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조심해야 될 거, 여기가 화살표가 아닙니다. 여기 화살표가 들어갈 때는 어떨 때 화살표가 들어가냐면 이럴 때 화살표가 들어가요. 여기 보이시죠? 계속 기획집 잘 보세요. 요렇게 기호를 만들고 뽑을 때는 여기 화살표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남아 있어도 좋다는 여기 화살표를 이렇게 지시해도 되는데, 반드시 남겨둔다는 화살표가 아니에요. 없어요. 그죠? 밑에도 마찬가지고,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도 어떻게 화살표가 없죠. 이럴 때는 지시선 특성에 가셔서 빠른 특성 보면 지금 이제 창이 지정을 안 해놔서 없거든요. 그냥 이거는 그냥 특성에 한번 들어가셔서 화살표 끝 있잖아요. 화살 촉 해서 닫고 체험대가 있는 거, 이거 없음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없음 밑에 쪽에 있거든요. 여기 클릭 해서 닫아주세요. 그러면 화살 촉 사라지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규격대로. 뭐 자리 뭐 좀 맞추고 싶다, 뭐 이렇게 맞추시든지, 아니면 여기다 갖다 놓고 싶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죠. 문제 안 되죠. 만약에 이게 아니고 두 줄로 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 넣고 싶다, LE로 넣고 싶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명령어를 LE로 써서 넣고 싶다 그러면 약간 당겨서 이제 밑으로 넣을 때요, 그냥 LE 치시고 여기 중간점 잡아서 지정하고 KS 한 칸 띄우고, A 띄우고, ISO 띄우고, 6411-1 엔터 치고, 뭐 B 한 칸 띄우고 2.5/8 엔터 치고,
자, 이렇게 들어갔으면 얘를 이렇게 늘려주면 되죠.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기서 라인으로 여기서 한번 선 하나만 그어 주셔도 되죠. LE로 만약에 작업을 하신다. 얘가 지금 자동으로 우측 정렬된 거거든요. 굳이 그래서 손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얘만 가는 실선으로 바꿔주고 TR에서 끊어버리고, 자, 요렇게 해주셔도 되죠. 남아있어도 좋다. 그죠? 이건 뭐예요? 남겨둔다. 근데 기호를 넣는 게 아무래도 뭐예요? 보기엔 낫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제 아까 이제 만든다고 이렇게 이제 규격대로 이렇게 해봤는데, 얘를 들고 오면 되죠. CO 해서 하나 만드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 가져와서 이거 뒤집어 버려서 미러로, 왜 반대편이니까. 자, 요거 지정하고 뭐예요? 문자죠, 문자. 자, 갖고 가는데 요 중간이 여기 와야 되고요. 얘가 아까 뭐라고요? 조금 떨어져야죠. 여기 이렇게 붙는 게 아니고 지정해서 한 2mm만 띄우세요. 목으로 요 정도만. 너무 많다? 이 정도만 띄우시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떨어진 게. 아니면 2mm가 좀 부담스럽다면 1mm 띄우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1mm 요렇게.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 여기 와야 된다고. 여기. 그리고 얘는 뭐예요? 지금 요건 LE로 했기 때문에 이거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빠른 특성 뜨죠. LE는 이렇게 뜨죠. 위에 거는 안 뜨는데, 위에 거는 우리 아직 설정을 안 해놔서 그렇고, 없음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시선 나와 있고 다 되어 있죠. 여기만 이제 옮긴다고 조금 삐져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TR로 정리해 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주시든 이렇게 해주시든 상관없다고요. 어느 걸 해주시든 간에. 근데 이게 낫겠죠? 입력하기가 이쪽 게 좀 편하잖아요. 뭐 B를 쓰실 분은 B를 쓰시고 A를 쓰실 분은 A를 쓰시고. 자, 이렇게 됩니다. 센터 드릴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스냅링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스냅링까지 해버리면 1시간 넘어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냅링은 다음 시간에 센터 드릴이었습니다.